네,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김경률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 가지 회계사님께 여쭤볼 일이 많은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양산 내려가서 문 전 대통령 만나기도 했고요. 이걸 두고 여권에서는 방탄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 뭐 대표적인 친문 의원인데 국민을 위한 방탄동맹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고민정 의원님 솔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국회의원분들이 앞에 뭐 존경하는 뭐 김경률, 존경하는 우리 기자님, 뭐 노은지 기자님 하는 게 다 허사잖아요. 사실 이제 국민을 위한 방탄 동맹이라고 하면 국민을 위한 이제 허사이고 방탄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인정했다. 뭐 저는 뭐 고민정 의원님 좋게 봅니다. 인정한 솔직하게 인정한 거다 방탄임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것 중에 김정숙 여사가 지인을 통해서 이제 딸에게 5천만 원을 송금했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왜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해서 송금했냐 여기에 대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9912 탓에 은행을 갈 수 없어서 지인에게 부탁을 했고 나중에 그걸 이제 지인에게 돌려줬다 현금으로 뭐 이런 해명을 했어요. 당연히 좀 이건 부적절한 해명이다라고 보시겠죠? 위원님께서는 황당무계한 거죠. 우선 하나 짧게 간단하게. 김정숙 여사가 은행을 간다, 어디 뭐 예를 들어 관공서를 간다, 아니면 뭐 놀러를 간다 할 때 가마 타고 가진 않잖아요. 걸어가지도 않고. 뭐 본인 그 뭡니까 제네시스 90인가요? 그거 알기로 사가지고 그거 타고 가고 경호원도 붙을 거잖아요. 그런데 극우 시위대가 있으면 그 길을 은행 가는 길을 못 가나요? 우선 그런 의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대표 저를 항상 즐겁게 해주시는 조국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김 여사가 나이 드셔서 그런지 또는 익숙하시지 않으셔서 그런지 전화기로 송금하는 걸 잘 못한다. 저는 궁금한 게 전화기로 현금을 어떻게 보내죠? 현금을. 그러니까 몇몇 분들이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막 댓글로 막 뭐라고 뭐 하던데 제가 알기로 전 세계적으로 전화기로 현금을 보내는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폰뱅킹 말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몇몇은 폰뱅킹을 말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현금이잖아요. 현금을 어떻게 보내요? 계좌 이체로. 현금을요? 아니. 제가 그 저의 재산을 자랑하고 싶지 않아서 안 꺼내려고 했는데. 돈이 꽤 많으신데요? 맞네. 이 현금을 핸드폰으로 어떻게 보내냐는 거죠. 제가 노 기자님한테 현금을 핸드폰으로 앱으로 어떻게 보내요? 제 계좌에서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제 계좌에서 계좌로 보내는 건데. 아니 현금을. 그러니까 제 통장에 있는 돈이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는데 그냥 바깥에 있는 현금은 못 보내죠. 그렇죠. 지금 문제는 현금이잖아요.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저는 아주 제 입장에서 재밌는데 검찰이 지금 주목해야 하는 건 지금 현금이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는 있는데 지금 송금을 친구를 통해서 보냈다. 이것도 약간 제 입장에서는 부수적이고 오히려 본원적인 문제는 지금 현금 5천만 원을 보냈다는 이게 문제인데 다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돌아와서 현금을 전화기로 보내는 방법은 없다. 그러잖아요. 은행 계좌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실물 현금이 밖에 나와 있는 걸 폰으로 보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참 이 민주당 사람들이 교묘한데 그러니까 조국의 그런 수법 우리 노 기자님도 살짝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검찰은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현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금 5천만 원을 문제 삼고 있고 이걸 어떻게 보냈느냐는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죠. 자 그럼 돌아가서 도대체 현금 5천만 원을 과거 5년 동안 대통령의 영부인이셨던 김정숙 여사가 현금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전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던데. 자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다시 우리 항상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윤건영과 조국의 그 기대서 조국 의원께서 뭐라고 하냐면 윤건영 의원이 저에게 알려준 건 당시 김정숙 여사가 송금할 무렵 양산저택과 은행 가는 길이 극우단체가 엄청나게 시위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란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숙 여사가 재산 신고를 한 직후거든요. 예.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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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때 현금이 신고된 바 있냐? 없었단 말이에요. 응? 현금도 신고한 적이 없고. 네. 아니 저는 그냥 본원적인 거 물어보는 거예요. 예. 공직자의 부인이 현금 5천만 원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자, 조금 제가 무리한 추론 아닐 겁니다. 현금을 5천만 원 받기 위해선 제가 어려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턴가 현금 5천만 원을 받았겠죠. 네. 그 중개 누구냐는 거죠. 저는 감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5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좀 뭘까요? 무엄한 질문은 안 할게요. 왜냐하면 네. 그럼 더 골치 아파지는 게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5천만 원을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현금 5천만 원을 어떻게 받았냐. 예. 자꾸 디올백 하는데 디올백이 충격적인 건 제가 봤을 때 앞선 시간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이게 법적으로 우율하기는 힘들대 그 모습 자체가 충격적이었단 말입니다. 예. 최모 목사라는 정말 신원이 불분명한 그런 사람한테 디올백을 직접 수수한 그 장면이 충격적이었는데 자 그럼 돌아가서 김정숙 여사는 5천만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제 말씀이 뭐 이건 무엄하지 않잖아요. 예. 누군가로부터 받았는데 그럼 이것을 우리가 그 커튼을 올려보면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냐는 거죠. 이거 답할 방법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네. 이거 좀 더 주장을 해보자면 이거 특검해야죠. 도대체 현금 영부인이 5천만 원이 그렇죠. 갑자기 어디선가 그렇죠. 나타났냐. 현금 5천만 원 생길 수 있는 방법 여러분 없습니다. 예. 네. 아니 조금만 더 해보면 제가 왜 의심하냐면 이게 이 현금과 관련되어져서 그리고 지금 뭐 따님 문다희 씨도 거론이 되고 있지만은 네. 종전에 보도도 된 바 있어요. 제 뇌피셜이 아니라 지금 문다희 씨 주변의 현금 거래와 관련해서 자금 거래와 관련해서 네. 제가 알기로 3명이 청와대 내 직원만 3명이 걸려 있어요. 이거 뭐 뇌피셜 아닙니다. 뭐 행정관이다 누구다 해가지고 이미 보도된 바가 있고 수사선상에서도 올랐던 내용이거든요. 예. 이와 같은 현금 거래가 왜 생기며 김정숙 여사는 과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직전에 또 관봉 순현금으로 또 옷을 수천만 원어치 샀다. 그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저는 자꾸 이 여사에 대한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또 통과도 시켰다라면 형평성 차원에서도 김정숙 여사도 이것도 특검으로 갈 만한 사안이다. 전 특검해야죠. 예. 그리고 이 뭡니까 제가 예.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야 무슨 자금 세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김정숙이란 이름을 써넣어서 송금을 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조국 씨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 자금 세탁 목적이 아니다. 이거는 본인이 왜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뭐 갖가지 뭡니까? 예. 뭐 위조라든가 이런 데 많이 연루되었던 분이 우리나라에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뭐 문 대통령 지지자 주변엔 민주당 지지자 주변엔 현금 5천만 원 입금하고 출금하고 그런 사람들 많다고 막 하던데 현금 5천만 원 입금하거나 출금해 본 적 있으세요? 뭐 큰 돈 쓸 때 뭐 네? 인생에 한두 번 정도일 것 같은데요? 없을 것 같은데? 예. 언제? 한 번이라도 만들어서라도 현금은 네. 없죠. 여러분 수표는 가능해요. 예. 수표는 왜냐하면 수표는 추적이 가능하니까 네. 돼요. 자꾸 막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뭐 우리는 맨날 해. 수표는 가능해요. 그리고 맨날 가능하시다는 분은 좀 제발 좀 어디 저는 현금 5천만 원 실물로 본 적이 없는데. 그쵸. 예. 볼 일도 없죠. 숫자에 찍힌 거 볼 수 있지만 이제 실물로 보지는 않죠. 이제 저희도 이제 회계사 입장에서 자금 실사를 가거든요. 예. 대기업도 가고 하거든요. 예. 뭐 저도 대우중공업도 가고 어딥니까 뭐 LG전자도 가고 했었는데 대기업도 현금 5천만 원 두지 않죠. 오히려 두면 그건 사고죠. 네. 사고입니다. 실제로 제가 예. 이건 돌아가서 이건 예. 뭐냐면 자꾸 김정숙 여사 이름이 써져 있으니까 이건 자금 세탁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해보자고요. 김경률이란 사람이 김정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5천만 원을 은행에 가서 입금하러 갔어. 네. 죄송한데 창구 직원이에요. 예. 자, 5천만 원 입금할게요 하면 주시는 거예요? 예. 네. 뭐라고 할까요? 아마 고객 보호 차원에서라면 하지 마시라고 하겠죠. 지금 한번
FIU 금융위원회 산하에 FIU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네. 또 뭘 많이 가져오셨어요? 할 일이 없어서. FIU. 네. 예.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네. CTR이라고 합니다. 짧게 말하면 하루 동안 1천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금되거나 출금된 경우 거래자의 신원,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누군지,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 객관적 사실을 자동 보고토록 되어져 있어요. 자동 보고. 1,000만 원 이상이면? 그렇죠. 1,0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입금하는 순간 이게 자동으로 보고가 되죠. 네. FIU라는 곳에. 예.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가볼게요. 이건 이제 자동으로 보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CDD란 제도가 있는데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고객의 신원을 확인 검증하고, 앞에서는 거래자의 신원만 확인하는데 고객의 신원, 야 주민등록증 내놔. 그리고 너 누구야? 응? 그 다음에 실제 소유자, 이 돈 누구 거야? 너 5천만 원 가지고 왔는데 이 돈 누구 거야? 응? 거래 목적, 왜 보내? 자금의 원천, 네. 어디에서 났어?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한번 여러분 퀴즈 한번 내볼게요. 5천만 원 이렇게 내려갔는데 네. 김정숙 여사의 친구가 예. 갑자기 창구 직원이 위압적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거 5천만 원 그대로 입금하면 이분은 곤욕을 치를 테니까. 예, 절차를 지켜야 되니까. 네. 너 어디에서 돈 가져왔어? 누구 돈이야? 왜 보내? 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분은. 저는 그래요. 시간이 짧으니까 예. 답을 말씀드리면 여사에게 전화하지 않았을까요? 이유를 물어봐야 되니까. 그죠? 야 정수가, 네가 예. 5천만 원 넣으라고 해서 신한은행 양상지점에 왔는데 자꾸 꼬치꼬치 묻는다? 누구 돈이냐? 예. 왜 보내냐? 그 자금의 원천, 돈이 어디에서 나왔냐? 예. 5천만 원 현금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걸 물어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 네. 그러면 뇌피셜입니다. 여사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 야 지점장 바꿔. 그랬을 것 같아요. 전개가 그렇게 되나요? 예. 지점장 뭐 바꿔가 아니라 지점장이나 지점장을 좀 연결해줘. 예, 연결해줘. 네. 해서 야 이거 5천만 원 넣으려고 갔는데 왜 그렇게 뻑뻑해? 네. 그럼 이제 지점장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자동 보고토록 되어져 있다. 어쨌든 지금 좀 길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사람이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현금을 보내려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고 자동 통보되는 뭐 그런 기능까지 있다. 있어? 네. 제 생각엔 합의를 봤을 거다. 예. 양자 간에. 어떻게? 야 그러면 송금자 이름에 김정숙 이름을 넣자. 네. 그렇게 합의를, 그래야만 은행 측에선 받아주겠다는 거고 또 넣겠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게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예. 보시기에 이 부분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커져야죠. 예, 저는 이거 심각한 사안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 아시겠지만 네. 우리 또 앞서서 무슨 동맹이라고 했죠? 그 방탄동맹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도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론 보도 찾아보시면 이재명 현금 송금 한번 찾아보세요. 네. 이것도 제가 좀 깊숙이 뭐 연구를 했던 건데 이재명 대표도 집에 있는 현금이 3억 2천까지 신고를 했었거든요. 네. 이것도 의문입니다. 뭐 그 예.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 이 3억 2천을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계속 뭐 언론에도 이야기하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대선 출마도 해야 되니까 없애야 되니까 이걸 실제로 입금을 하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현금을 입금하기 위해서 경기도청 직원을 3명을 동원합니다. 배모 씨 포함해서. 예. 네. 그리고 실제 그때 당시 녹취록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 배모 씨가 계속 경기도청 바로 앞에 있는 농협과 소통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명이 아니구나. 4명이 동원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업무 시간 끝나고 가라. 네. 은행 업무 시간 끝나고 돈 가지고 순회동 가서 순회동 이재명 대표의 자택에 가서 현금을 가져와서 1억 가져와서 그것을 창구에 갖다 줘라. 이미 이야기는 다 됐다. 그러니까 막 뭐라고 해요. 그걸 전화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뭘 받아요? 야 그러지 말고 야 잔소리하지 말고 예. 다 이야기 끝났어. 이만큼 현금 5천만 원 1억을 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네. 맞아요. 네. 네. 아니 여러분
5천만 원 넣고 빼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예. 그 쉽다. 우리 주변에선 흔히 해. 뭐 그런 사람들은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예. 이거 특검하자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민주당 분들 항상 사소한 일에도 흥분하시고 뭐 일 잘 키워내시고 하는데 이건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네. 전문가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하고 뭐 넘길 일이 아니라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좀 설명이 좀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좀 장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의 수사와 관련해서 좀 여쭤봤는데 또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어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법이 오늘 국회에서 처리를 민주당은 목표로 했었는데 일단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면서 아마 추석 연휴 지나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또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좀 공개적인 행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그 자살 예방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는데 이걸 가지고도 좀 비판을 하더라고요. 민주당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보니까 저도 오늘 기사들을 쭉 찾아보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대개 어떤 뭐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이렇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서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 네.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 하는데, 김건희 여사께서 이번에 수사심의도 열렸지만 듀얼백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 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가 공직이 아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의사결정 경로에 있어서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직접적인 뭡니까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을 이제 거울 삼아서 본다라면 조금 과하지 않았나 김건희 여사께서. 현장을 갈 수는 있으나 뭔가 좀 지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의 그렇죠. 업무를 뭐 하는 것 같은 모습은. 그리고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래요. 누차 지적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정서적인 측면이 강하다. 국민들 여러분들이 이제 바라보는 시각인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그런 것들도 조금은 스스로 내지는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이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제가 설치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그와 같은 것을 갖추어서 이 여사의 여하튼 뭐 행동거지들 그리고 행보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돼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질문을 드리면 또 말씀이 약간 내용이 많다 보니 길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지역화폐법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뭐 지방 재정을 좀 국가에서 또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지역화폐법 이게 실제로 상당한 재원이 투입돼야죠. 저 그냥 단순하게 한번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소통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좁게는 뭐 우리나라가 뭐 베네수엘라처럼 인플레가 있는 것도 아니고 화폐라든가 신용카드 쓰는데 어려움이 없는 곳이잖아요. 없죠. 그런데 굳이 또 하나의 지역화폐를 만들어야 되느냐? 약간은 제가 어그레시브하게 과장을 해보면 저는 이게 우리나라 지금 화폐, 신용카드 뭐 이런 거 아주 원활하게 전혀 뭡니까 어려움 없이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옛날로 돌아가서 우리 조개 껍질을 가지고 그리고 조개 껍질 3배를 가지고 좀 유통수단을 삼아보자 이 지역에서. 저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과장이 아닌 게 지역화폐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본래적인 화폐가 있다라면 또 한 번 꺼내보면 자랑 삼아서 본래적인 화폐가 있다라면 여러 가지로 제한을 하는 게 지역화폐잖아요. 이거 가지고 어디 지역 사용처도 제한이 될 것이고 사용처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업종도 제한되고 이걸 찢어버리고 갈기갈기 해서 하자는 거거든요.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있어. 물론 그걸 할 만한 뭐랄까요? 아주 한시적인 그리고 결국 그거거든요. 저도 한번 지역화폐에 대해서 공부해 보면 뭐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한다, 뭘 어쩐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존의 화폐의 기능을 제한해야 되나? 뭐 저는 연상되는 게 뭐냐면 박원순 시장 시절에 뭐 강남 재건축하는데 옛날 40년 50년 구축을 댕그러니 한가운데 놓고 그리고 뭐 서울역 주변에 그 뭡니까
신발 같은 거 놓고 하는 그런 것에 묘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은 과거 뭐 이제 고조선 시대에 대한 그런 어떤 레트로 이런 건가요?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걸 또 돈 쓰면서 하겠다는 게 발행 비용도 들어가잖아요. 또 그렇죠. 그러니까 화폐 잘 원활히 되는데 발행 비용 들 테고 또 진행되다 보면 위조의 문제도 생기고 그에 따른 또 이런 관리 인원들이 또 계속 부처마다 들 테고. 여하튼 돈 쓰는 데는 여하튼 민주당은 좀 우리가 못 따라갈 재주가 있다. 돈 쓰는데 재주가 있다. 뭔가 다음번에는 김경률 비대위원과의 좀 특집 방송으로 좀 길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한가위 잘 세십시오. 네.